전랑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다. 전랑은 조선시대 육조의 정호, 육품관직으로 2호의 병영공조의 중견실무 책임자들이었다. 위로 판서 참판 참의가 있고 아래로 좌랑이 있다. 특히 이조와 병조의 정랑은 좌랑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하였다. 정랑과 좌랑을 합쳐 전랑이라고도 했는데 전랑이 전은 사람 가릴 전으로 사람을 가리다, 뽑다, 선발하다, 인재를 저울질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전랑은 당상관들이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에 배석하여 임용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도 맡았지만 이조 전랑의 경우 언론을 담당하는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 등 청요직으로 꼽히던 이른바 3사 관원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였다. 그들의 임명제청권에 문관의 인사 책임자인 이조 판서도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는 이조 전랑이 3사의 언론권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때문에 이조 전랑이 재상들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전랑을 거친 사람들은 출세길도 빨랐고 대개는 재상까지 올랐다. 젊은 난관들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막중한 권한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붕당이 조성되었다. 당쟁으로 번진 서인 심의겸과 동인 김효원 세력 간 다툼의 시발도 이조 전랑 자리 때문이었다. 김효원이 과거의 장원에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장원 급제하여 이조 전랑으로 추천되었으나 이번엔 김효원이 외척이라 하여 반대했다. 이 일이 벌어지기 3년 전 영의정 이준경이 선조에게 올린 유언에서 붕당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다. 이준경은 붕당의 사론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잘못한 과실이 없고 또 법에 어긋난 일이 없더라도 자기와 한마디라도 서로 맞지 않으면 배척하여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다잡는다거나 독서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서 고담대연으로 친구나 사귀는 자를 훌륭하게 여김으로써 마침내 허위의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군자는 함께 어울려도 의심하지 마시고 소인은 저희 무리와 함께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은 바로 전하께서 공정하게 보신 바이니 이런 폐단을 제거하는 데 힘쓰셔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전랑들의 심사관원 임명제청권은 정조 13년인 1789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이조 전랑의 망령은 21세기 우리 현실에서 되살아났다. 약 450년 전 이준경의 경고에서 우리는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조 전랑의 역할은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담당한다고 봐도 무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던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던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심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 버렸다. 조국 반대를 위해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조국을 멸문지화로 몰았다. 조국의 아내는 구속되었고 그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법의 잣대는 조국과 자신의 수하인 윤대진의 형인 윤우진에게 공정하지 못했다. 윤우진의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 윤 총장이 직접 변호, 사까지 붙여 도운 덕분에 윤대진 검사의 형은 기소를 면했다는 의혹이 있다. 윤석열도 내로남 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한 윤석열이 대통령에 올랐다. 문재인의 우유부단한 국정 운영에 짜증난 국민들이 검객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으나 지금은 그 손을 자르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조 전랑의 몫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용산 대통령실 인사 참모들이다. 이들의 전행에 윤석열의 인사 정책은 낙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최종 책임은 윤석열에 있다. 윤석열은 자신이 임명한 장관급 수장들은 자르지 않고 M1 부하들만 쫓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 줄 테니 나 한테만 충성하라는 윤석열의 개똥 같은 인사 정책은 훗날 큰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을 압박할 것입니다. 복지부동하면서 무건수행하는 윤석열 친위 부대와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는 윤석열의 민심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최후의 이조 전랑은 언론이다. 메이저 언론 이외에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눈을 부릅뜨고 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들춰내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할 것이다. 능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현미경 검증이다. 그래서 장관, 총리 등 고위공직자 후 보좌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어진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인사 문제가 어렵기는 그 옛날 3세기 초반 위, 촉, 오가 다툰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천하를 다스리고자 했던 조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조는 구연령이라는 칙령을 내걸어 능력 있는 자는 도덕성과 상관없이 등용했다. 당시 관직에 오르려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마저도 몇몇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의 등용에 길이 막혀 있었다. 이에 조조는 구연령을 빌미로 문벌을 견제하였다. 조조는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고 잘 활용할 줄 알았다. 좋은 인재는 피아를 가리지 않고 포용했고 과거의 허물은 덮어주고 능력을 높이 사는 그의 인재관 덕분에 그의 수하에는 항상 인재가 들끓었었다. 반면에 제갈량은 능력뿐만 아니라 인품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선호했다. 특히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현자를 초대한다라는 초연대를 설치하고 경험이나 지연, 혈연은 배제한 채 오로지 능력과 인품만을 보고 인재를 택했다. 그의 인재론을 보자. 첫째, 옳고 그른 것을 물음으로써 시비를 가리는 능력을 살핀다. 둘째, 일부러 궁지에 몰아넣어 임기응변의 능력을 살핀다. 셋째, 어떤 책략에 관한 의견을 물어서 식견을 살핀다. 넷째, 위기 상황을 알려주고 그것에 맞설 용기가 있는지 살핀다. 다섯째, 술에 취하게 해서 본성을 살핀다. 여섯째, 이익을 제시해서 청렴한가 아닌가를 살핀다. 일곱째, 기한이 정해진 일을 맡겨 신용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작금의 우리는 조조의 인재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갈량의 인재관을 따를 것인가?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할 힘은 인사권에 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요직 5~0명 정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인사하자 요인이 발생하면 이미 늦다. 특정 인사를 내정한 다음에 공고를 내서 진행하는 공개 채용 방식을 버려야 한다. 여야를 막론한 지역, 성별, 세대 균형에 따른 국민추천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인사를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여기에서 한국판 플럼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연방정부 9,000여 개 직책을 열거하고 각 직책의 임명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한국식으로 차용해 국민추천인사위원회가 국가 주요직 관한 직무, 자격 조건, 임명 방식 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의 명부록을 만드는 것이다. 플럼북이 발간되면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뿐만 아니라 정치권 낙하산의 꽃보직으로 불리며 가장 많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감사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임명 절차를 비공개로 하는 비상임이사 등도 전문성을 갖췄는지 DB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추천할 수 있어 낙하산인 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이 플럼북은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선거에 적용할 만하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지방의원, 조합장 등 사기업 선출직 선거, 시민단체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직무 역량을 평가해서 통과한 사람만 선출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제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